자, 둘째 시간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등기사항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등기기관과 설비 나갈게요. 일단 등기사항 그러면, 등기사항이라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다른 말로 등기능력 그럽니다. 등기능력.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등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기사항 또는 다른 말로 등기능력. 그럼 등기능력이 있다 이 말은 등기능력이 있다 이 말은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등기능력이 없다 이 말은 등기할 수 없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자, 등기능력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등기를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 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럼 일단 고의가 등기부니까 등기부에다가 일단 물건을 써야 되겠죠? 물건.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는 뭘 쓴다? 물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쓰느냐 이 말 할 때, 우리가 민법 시간엔 물건 혹시 정의 나가셨습니까? 민법에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외울 거 아니에요. 물건 뭔지는 아시죠? 그 물건은 이제 민법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대표적인 구분이 물건을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물건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동산하고 부동산. 그럼 민법에서 물건은 뭐 아니면 뭐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 이렇게 하고, 동산이 뭐다라고 하는 정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정의를 했어요. 부동산 정의 배우셨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무엇이라 한다? 부동산이라 한다.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은 다 동산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만 딱 정해놓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뭐라고 한다? 다 동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둘로 나눌 때, 우리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만이겠죠?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만 등기한다? 부동산만 등기합니다.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부동산 아까 뭐라고 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정착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건물도 있고 수목도 있고 뭐 교량도 있고 다리 등등등등. 자, 이게 다 땅에 붙어 있는 물건이죠. 건물도 땅에 붙어 있는 거고 나무도 땅에 붙어 있는 거고, 그 정착물 어디에 붙어 있는 거?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면 다 뭐예요? 뭐라고? 부동산. 그럼 수목도 부동산이다. 네. 수목도 부동산이다. 수목 아니, 땅에 붙어 있는 수목, 벌채한 거 말고, 목재 말고 수목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혹시 또 그 명인 방법 때문에 또 헷갈리셨나? 명인 방법 때문에, 임목 등기 때문에 헷갈리셨나? 그 임목 등기를 했어요. 안 했으면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짝 아까 했던 거는, 그럼 뭐 구분하는 거냐면, 부동산 안에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냐, 토지의 구성 부분이냐 이 얘기예요. 수목은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수목은 무조건 부동산인데 토지예요. 그럼 땅을 팔았어. 임야를 팔았는데요. 임야를 팔았는데 그 임야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뭘 팔았다고요? 토지를 팔았잖아. 토지를 팔았는데 거기에 나무도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무도 같이 판 거예요? 다르다고. 만약에 그 나무가 임목 등기를 안 한 거라면 그 나무는 그냥 땅의 부분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목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라고. 되셨죠? 예,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까 임목 또는 명인 방법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민법 시간에. 그럼 임목 등기 했느냐 명인 방법을 했냐, 그거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냐 토지 한 부분인 부동산의 그 차이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그 구분이 아니라고.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목도 다 뭐다?
부동산인 거예요. 수목. 그 다음에 한강, 대교, 다리도 다 부동산. 이게 다 뭐니까 토지의 정착물. 이게 다 부동산인데 토지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요것만 등기한다고. 무엇만? 건물만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목은 등기할 수 없다? 네, 임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 등기법 문제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임목 등기 되는데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전제는 부동산 등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법에서 그냥 등기부 하면 무슨 등기부고 부동산 등기부고 우리 시험 과목에서 등기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를 얘기하는 거지 임목 등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되셨죠? 뭐 다른 법 시간에는 여러 가지 등기를 다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푸실 때 항상 전제가 부동산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임목은 등기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무슨 법 시험에서는? 등기법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예? 민법에서는 맞는 지문일 수도 있지.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지. 문제에 따라서 그 시험 과목의 문제에 따라서 시험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숙사는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숙사는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야. 근데 건축법에서는 주택이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단어가 법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저는 등기법 하는 거잖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제가 뭐다? 부동산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수목은 등기할 수가 없다. 교량 등기할 수가 없다. 결론. 뭐하고 뭐만 등기한다.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합니다. 자,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표제부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표제부에다 쓰고, 그럼 표제부에다 물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쓰는 거죠. 등기부에다 뭘 쓴다고?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둘로 나눠라. 그럼 어떻게 나눴습니까? 둘로 나눠봐라. 등기법이에요, 지금. 등기법. 등기법에서 권리를 둘로 나눠라. 그러면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 그랬죠. 둘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소유권이냐 아니냐. 그래서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쓰고 기억나세요? 예, 소유권은 갑구에다가 쓰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럼 갑구에다가 소유권 쓰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민법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민법 총칙은 다 끝났습니까? 거기가 총칙인지 알지? 지금 배운 데가 총칙인지 계약법인지 자, 여기가 용의권하고 처음엔 다 그래요. 용의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둘로 나눠요.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둘로 나눠요. 뭐하고 뭐요? 용의권하고 담보권. 용의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럼 소유자만 사용합니까?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도 사용할 수 있고 임차권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권리가 뭐이고? 용의권이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 잡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가 있고 담보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용의권 하면은 자,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뭐라고 한다? 용의권. 한번 읽으실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4개가 용의권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권 하면은 저당권. 뭐라고요? 저당권. 여기다가 근자 붙여도 되고요. 지난번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차이점 살짝 말씀드렸는데 채권이 확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채권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뭐고? 근저당권. 근데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인 거예요. 예, 저당권 그러면 당연히 모두 포함해서 근저당권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보 잡는 권리가
민법에 담보권이 4개가 있는, 원래 이제 큰 카테고리는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담보를 잡을 때 이름이 부동산을 담보 잡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뭘 담보 잡는 거?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은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을 수도 있나? 시계를 담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채권을 담보 잡을 수도 있고.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을 담보 잡는 것은 질권이라고 불러요. 질권. 뭐라고 그런다고요? 질권. 이게 질이란 뜻이 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담보 잡으면 뭐라 그래요? 인질. 이해되시나요? 그거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질이라고 한 한자의 뜻을 이해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담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질권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우리 민법에서 이름을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그건 뭐라고 부르고?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저당권이라고 부르고, 부동산 말고 나머지 거를 담보 잡는 건 다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계를 담보 잡았다. 질권. 그럼 그 앞에다가 시계는 동산이라고. 시계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그럼 무슨 질권 그러는 거예요? 동산 질권. 그다음에 채권 같은 권리를 담보 잡을 수도 있어요. 채권을 담보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을 권리 질권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권리 질권. 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요새 전세 얻을 때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5억 전세를 얻는데 은행에서 3억을 빌리고 전세를 얻었어요, 제가. 그럼 은행에서 저의 3억을 빌렸는데 뭘 담보 잡았을까? 그쵸? 제가 5억 전세 들어가면 저는 집주인한테 채권이 있나요? 받을게. 지금 5억 주고 들어갔잖아. 그럼 나중에 나올 때 보증금 반환 받냐고요.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얼마짜리 채권? 5억짜리. 그 채권을 담보로 잡고 3억 빌려준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전세 대출은 질권이에요? 뭘 담보 잡은 거야? 채권을 담보 잡은 거. 부동산을 담보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무슨 질권 그런다고요? 권리 질권. 시계를 담보 잡으면 동산 질권. 채권 같은 걸 담보 잡으면 권리 질권. 근데 이 권리가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채권. 그 다음에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질권인데, 요게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또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근데 혹시 민법 시간에 살짝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가면 요 권리 질권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그냥 들어나 봤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는 본 것 같다. 그럼 권리 질권이라고 하는 이름은 민법 이름이에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권리 질권인데 특별법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불러. 뭐라고 본다고요? 채권 담보권. 이런 것을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요걸 등기하는 건 없어요. 동산 질권.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입니다. 시계를 담보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돈 빌려주고 뭘 담보 잡았다고요? 시계. 그러면 시계는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전당포 주인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등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산 질권은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도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 유치라고 하는 것은 반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돈 받을 때까지 안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 그러면 유치라고 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게 아니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 X가 뭐 X예요? 요 X는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고, 그럼 무엇을 등기하는데?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부동산에 무엇을 등기해요? 권리를 등기하는데 모든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도 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 외울 필요 없다고요. 시험에서는 등기할 수 없는 거 찾으라 그럼 그거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거 유치권, 그 다음에 동산, 질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요?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는 또 둘로 어떻게 나눈다? 용의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권리에 무엇을 등기하느냐? 변동을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무엇을 등기하느냐? 권리에 뭘 등기한다? 변동.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등기 기록 보셨는데 소유권 등기돼요? 소유권 어디에다가 쓴다? 갑구에다가 소유권을 등기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갑구에 소유권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이렇게 써 있었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지 등기하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권리가 어떻게 된 건지 등기한다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변동. 우리 지난번에 근저당권 보셨죠? 우리은행 근저당권 등기 보셨잖아요. 그러면 을구에 근저당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져 있죠. 근저당권이 생겼다. 그럼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어떻게 됐는지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뭐가 돼요? 권리 변동. 권리의 변동을 등기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네, 단어의 뜻만 한번 쭉 보시면 돼. 보존. 느낌 오세요? 보존? 보존? 느낌 아직 안 와요?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등기부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보존. 보존. 우리 지적법 시간에 대응되는 단어는 뭐냐면 신규 등록이에요. 우리 토지 대장 할 때 토지 대장 아까 옛날에 처음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는 용어 썼잖아요. 그것처럼 등기부 처음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시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건물이 생겼죠. 그럼 처음으로 건물 등기부 만드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등기했는데 그 권리자가 바뀌었다. 이전. 그렇죠? 권리의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준다. 설정. 뭐라고요? 설정이 뜻이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소유권 설정이란 단어는 없는 거라고. 설정의 뜻이 뭐라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 한다? 설정. 그러면 지상권 만들어주면 지상권 설정. 저당권 만들어주면 저당권 설정.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는 거라고. 소유권 설정이란 말은 없어요. 예, 설정이란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드는 거. 보존은 뭐였죠? 최초로 뭘 공시하는 거? 소유권. 소유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그럼 지상권 보존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요 보존은 요것만 붙어요. 소유권 보존. 근데 이전은 소유권 이전도 있고 지상권 이전도 있고 저당권 이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권리자가 바뀌는 거 뭐라고 한다? 이전. 그 다음에 변경. 바뀌는 거죠. 전세금이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올리겠대. 5억에서 6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전세권 변경. 전세권 변경.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당권 변경. 이렇게 단어가 붙는 거예요. 변경. 그 다음에 이런 권리들이 없어질 수도 있죠. 없어졌다. 그럼 소멸. 그럼 이제 등기 이름은 말소 등기를 해요. 자,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등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는 요 성질을 말씀드린 거고 등기 이름은 소멸 등기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소라는 단어는 다른 말인데 소멸은 실체법상 개념입니다. 뭐가 없어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뭐가 없어졌다 이것을 소멸. 말소라고 하는 것은 지우는 걸 얘기해. 지우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죽었다라는 말하고 매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제 말 이해되시나? 예. 그래서 실체법상 개념이냐 절차법상 개념인데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하는 건 민법에서 쓰는 얘기고요. 우리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그럼 권리가 소멸됐는데 말소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권리가 없어졌지만 등기부에서는 안 지워져 있을 수도 있냐고. 그 무슨 등기가 안 돼 있다. 말소가 안 돼 있다. 말소하고 소멸하는 말은 다른 말인데 어쨌든 이럴 때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등기를 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처분 제한. 뭐라고요? 처분 제한. 말 그대로 처분을 제한한다. 처분을 제한한다. 대표적인 게 감유, 가처분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살아오면서 들어는 봤죠. 이런 단어를. 딱 느낌이 어때요? 묶어둔 거예요. 묶어둔 거라고. 감유해놨다. 가처분을 해놨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했다고. 못 팔게 딱 묶어뒀다 이런 뜻이 느낌이 오시잖아. 그럼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처분을 제한합니다. 처분 제한. 자, 그럼 이제 처음 개념을 잡으실 때 일단 말 뜻은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존은 뭐랑만 붙는다? 소유권 보존. 이전은 다 붙으니까 용어가 소유권 이전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도 있어요. 나중에 막 이런 문장이 나와. 소유권의 이전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제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자, 근데 이 지금 문장에 지금 용어들 보시면 소유권의 이전은 이런 말이 들리시냐고.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은 이런 말이 들리시냐고요. 그럼 이전은 소유권 이전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설정은 어디랑만 붙는다? 소유권 외의 권리만 붙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 그다음에 변경은 다 붙어요. 소유권 변경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변경도 있어요. 소멸도 다 붙어요. 소유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은 둘 다 붙을까요? 그러니까 권리인데 소유권의 처분 제한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도 있다고. 두 개 다 붙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금전 채권자가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두는 거예요. 뭔 말하느냐? 금전 채권, 이 키워드야. 누가요? 금전 채권자. 돈 받을 사람. 뭐라고요? 돈 받을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미리 묶어둔 거예요. 그것을 뭐라면 가압류라고 해요. 그럼 누구 재산에다 해놨을까? 채무자 재산에다가 뭘 해둔다? 가압류를 해둔다.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뭐 하지 못하게,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뭘 해두는 거예요? 가압류. 그럼 채무자의 재산이 소유권일 수도 있는데 10억짜리 전세권일 수도 있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소유권에다가 가압류할 수도 있고 10억짜리 전세권에다가도 가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 처분자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도 있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자, 이런 걸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먼저 물건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근데 권리에 무엇이 있을 때 등기한다. 권리에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하는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요런 거 공부하시는 데가 1장이었어요. 1장에서 대충 뭐 공부하실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갈게요. 아,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셨는데 입문서업 아닙니다. 자, 2장은 요거 공부하십니다. 뭐하고 뭐요? 등기기관하고 설비.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세 개를 공부하시는 데인데 올해 등기법이 좀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또 좀 중요한 내용이 관할이 아닌 데다가 등기할 수 있는 게 생겨가지고 좀 유력한 문제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데는 요 등기부예요. 등기부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 기록을 보셨죠? 등기 기록. 그래서 등기 기록 기억나세요? 예,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니까 표제부 있고, 표제부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갑구 보이시고, 을구 보이시고, 그럼 토지니까 표제부에 제일 첫 번째 무슨 번호 나오고, 표시번호.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토지니까 토지 접수 나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표제부에 나온 거예요. 이 물건 쓴 겁니다. 토지.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무슨 뜻이었죠? 등기 목적.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등기 목적. 내용을 얘기해, 내용. 어떤 내용의 등기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어떤 내용의 등기냐? 이걸 등기 목적이라고 그래요. 등기 목적. 우리 법학에서 목적이라는 말이
내용이란 뜻이에요. 민총은 다 하셨다며. 네? 법률행위 다 하셨어?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불공정 법률행위 이런 거 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의 사회적 타당성을 해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무슨 말이야? 내용. 그 한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해.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목적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는데 법학에서 목적이라는 말은 내용이라는 뜻의 내용. 그럼 이 등기 내용은 등기 목적은 뭐래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다 이 말이라고. 되셨나요? 그럼 이게 등기 목적이라는 게 아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아까 보존. 아까 등기할 때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기억나세요?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요거는 등기 목적이 뭐다?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다 쓴 거고, 그다음에 접수 기억나시죠? 예, 접수 받고 등기 원인 쓰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갑구나 을구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다?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갑구나 을구는 똑같아요. 예, 그럼 을구 등기 목적은 뭡니까? 을구. 요건 갑구였고 요거는 을구니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정당이니까 지금 근저당권이 나왔죠. 근저당권 만들어줬다.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언제 접수받았냐? 2001년도에 몇 번째로? 21,099번째로 접수받았다. 접수번호 하셨고, 등기 원인 2001년 5월 3일 설정 계약 나오고, 맨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여기서 권리자가 어느 부분이죠? 중간이었죠. 이렇게 기억나시나? 이게 권리자 쓴 데잖아요. 그럼 이 근저당권 등기니까 근저당권자가 권리자인 거예요. 소유권 등기면 소유자가 권리자인 거예요. 근저당권 등기니까 근저당권자 이름 나오고 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고 인적사항 3개. 뭐뭐 나온다. 이름, 번호, 그 다음에 주소 나와요. 이 번호는 무슨 번호?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인데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무슨 번호다? 예? 등기용 등록번호. 한 번 더 뭐라고요? 등기용 등록번호. 말 그대로 뭐 할 때 쓰는 번호라고요? 등기할 때 쓰는 번호라고. 무슨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사업할 때 쓰는 번호가 아니고 등기할 때 쓰는 번호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고요. 지난번에 요거 한번 보셨죠? 공동담보. 맨 끝에 공동담보 동소동번지 건물. 보이시죠? 예, 올해 나왔던 거. 공동담보일 때는 등기 기록 끝에 공동담보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지난주에 했는데 다 까먹었죠? 예, 다 까먹었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니라 다행은 아니고 당연합니다. 자, 요게 또 새롭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토지였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표제부 있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양식은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건물에서 건물 등기기록 양식인데, 등기기록. 자, 접수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올해 개정된 게 여기에 건물 명칭도 적혀 있어요. 근데 법은 개정됐는데요. 시행 규칙, 즉 대본 규칙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양식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법 개정된 내용을 봐서는 요거 양식도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명칭도 들어가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요거 기억나세요? 건물 번호. 그럼 건물을 얘기할 때도 일단 뭘 쓰고, 건물을 표시할 때도 일단은 이 건물이 몇 번지에 있는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쓰고, 소재, 지번 쓰고. 근데 같은 지번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붙여져서 건물 번호가 붙여서 건물 번호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고 했죠. 건물 번호의 개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 이 건물의 구조는 벽돌조, 슬라브 지붕이고
주택, 단층 주택, 건물의 종류, 면적 이런 거 나오는 게 건물 내역. 아까 토지는 뭐였죠? 토지는 여기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표제부가 이렇게 되는데 건물은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뭐라고요? 건물 내역 이렇게 돼 있고, 갑구나 얼굴은 양식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갑구나 얼굴은 맨 앞에 뭐가 나오고 한 100번 보시면 돼. 순위번호.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이게 막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푸는 거예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게 어디에 있는 내용? 갑구나 을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보셨고, 자, 오늘 하나 더 볼게요. 봐도 돼요? 네. 자, 구분 건물 볼게요. 구분 건물. 거의 매년 또 나오는 거. 아파트 구분 건물. 자, 일단 개념을 보시면,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게 가동. 자, 하나의 동인데 소유권을 둘로 나눴다 할게요. 101호, 201호. 그럼 이 건물은 소유권이 2개 있는 건물이에요. 들리십니까? 소유권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럼 우리가 법에서 구분 소유권 할 때 그 구분이란 말은 물건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그래서 이 구분이라는 것은 또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또 물권법 할 때 구분지상권이란 말을 쓴다고.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때 구분지상권 할 때 그 구분은 상하의 구분을 말해요. 땅을 사용하는데 지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저 위에 고가 세우려고 지상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토지를 사용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분지상권 할 때 그 구분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국어 구분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구분은 상하의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 할 때 그 구분이라는 그 구분은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구분. 그러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 되네요. 구분 건물. 그럼 이 건물을 얘기할 때 표현이 전체 건물은 지금 몇 동 건물이죠? 빌라? 가동 건물이잖아요. 가동, 나동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전체로서의 건물을 1동의 건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1동의 건물. 자, 그럼 1동의 건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1호, 201호는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유 부분. 여기 계단 여기는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는 공용 부분이고 101호, 201호는 뭐라고 부른다? 전유 부분. 그럼 요 그림은 전유 부분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101호, 201호. 그럼 전유 부분이 있으면 101호가 있고 201호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때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 건물, 무슨 건물? 1동의 건물은 표제부만 있어요. 뭐만 있다고요? 표제부만 있어요. 그 다음에 101호 있죠? 101호 부분에 대해서는 101호에 대해서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101호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거 표시가 나와야 돼. 그래서 101호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101호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야 돼.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101호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뭐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럼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1동의 건물은 표제부만 둔다. 이게 조문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자, 다시 1동의 건물은 표제부만 둔다. 이해되시냐고요? 1동의 건물 그러면 무슨 말? 전체로서의 건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1동의 건물. 용어에서 시작한다니까. 1동의 건물은 전체로서의 건물 얘기하는 1001동, 105동 이 전체 건물을 뭐라고 한다? 1동의 건물. 1동의 건물은 뭐만 있다?
표제부만, 갑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표제부만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들으세요?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렇게 돼 있다고, 조문이. 들으시죠? 전유 부분마다 또 뭐가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게 조문인데 우리 기출문제 틀린 지문이 뭐였냐면요. 구분 건물은 일동의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들으셨어요? 일동의 건물에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를 둔다. X였다고.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란 말이 빠졌죠? 아까 틀린 지문이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를 둔다.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 그럼 여기서 갑구나 을구의 양식은 모든 등기기록 양식이 똑같아요. 갑구나 을구는 똑같아. 맨 앞에 뭐 나오고?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다음 맨 끝에 권리자 및 기타사. 이건 다 똑같아. 그럼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여기서 보실 때는 주로 여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통 등기기록과 다른 데를 보여주고 있다고. 책에서는 그러면 요 표제부하고 요 표제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요 표제부는 어디 표제부고? 일동 건물의 표제부고, 요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위쪽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입니다. 요 위쪽에 보이는 게 어디 표제부? 일동 건물의 표제부.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 예, 이런 건 나중에 따로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게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다음에 요 밑에 쪽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위쪽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니까 일단은 뭐가 나오느냐? 요게 나와요. 일동 건물의 표시. 자, 그래서 좀 작은데 일동의 건물의 표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동의 건물의 표시 나오고요. 자, 그럼 일동의 건물 표시 읽어볼게요. 표시번호 나오고, 접수 나오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읽어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32, 46번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소재, 지번. 강남구 대치동 몇 번지다 나온 거잖아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이게 뭐예요? 명칭이죠. 현대 아파트의 가동. 이게 뭐예요? 건물 번호. 자, 이 아파트 대치동 현대 아파트 가동 건물 나온 거예요. 이 건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체 가동이니까 일동의 건물의 표시. 그럼 현대 아파트 대치동 가동 건물은 건물의 종류가 5층 아파트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이다. 이렇게 나왔고, 각 층의 면적 나왔죠. 자, 이게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아파트, 대치동 현대아파트 가동 건물의 소유자들은 땅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고. 아파트는 건물이죠. 그럼 건물은 땅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만 달랑 소유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사용권, 땅에 대한 사용권.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죠? 대지라고 부른다. 용어가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법 시간에 공부하신 거. 대지.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대지.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건물이 그냥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야. 그럼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냐고요.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건물 소유자들이 땅에 대한 대지 사용권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대지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50평에 있는 사람하고 30평에 있는 사람 대지 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파트 면적 비율로 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데 그러한 대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있고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이 어떠한 대지권을 갖고 있는지 등기부에다가 표시해 준다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일동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토지의 표시. 이게 주어야, 이게. 요건 무엇의 표시고, 건물의 표시고, 요거는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원래 토지의 표시는 토지 등기부에 나와야 되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물 등기부인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인데, 건물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나온다.
토지도 나온다. 토지도 나와요. 근데 아무 토지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뭘 갖고 있는? 대지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써줘. 그럼 대지권을 갖고 있는 토지. 조금 촌스러웠나 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게 무슨 뜻? 대지권을 갖고 있는 토지를 써줬다. 그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몇 번지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까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나? 29, 32, 46번지에는 현대아파트잖아요. 그럼 이 현대아파트 소유자들은 29, 32, 46번지 땅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 토지를 여기다가 써준 거라고. 그것을 뭐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29번지 대치동, 29번지 대치동, 32번지 대치동, 46번 이거 토지 써준 거예요. 이 토지들이 지목은 뭐고 면적은 뭐다? 토지를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쓸 때 앞에다가 넘버링을 해요. 이 토지를 쓸 때 표시할 때 앞에다가 번호를 매긴다고. 여기 앞에 1, 2, 3 보이세요? 네, 이것을 1년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번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한 필지일 수도 있죠. 대지가 한 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꼭 1이라고 써요. 여기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1 꼭 씁니다. 1년 번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책에 다 써져 있어요. 자, 이게 토지 표시고, 자, 요게 어디에 써져 있는 거예요? 어디 표제부? 1동 건물. 1동이라고 표현해요. 한 동이라고 안 하고 1동의 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는 어느 부분? 전여 부분. 전여 부분인데 그럼 일단은 전여 부분 건물을 표시해요. 무슨 표시? 전여 부분 건물 표시. 여기는 무슨 건물? 1동 건물. 여기는 전여 부분 건물 표시. 보니까 표시번호, 접수번호 난 건물 번호가 1층 101호. 그러니까 요 현대아파트 가동에서 몇 호 나온 거예요? 1층 101호 나온 거예요. 201호는 또 따로 있는 거죠. 예, 요거는 101호. 101호는 건물 내역이 철근 콘크리트고 면적은 96제곱미터 나온 거고. 그러면 1층 전유 부분 건물 소유자는 101호 소유자는 대지권을 갖고 있다. 대지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지권을 갖고 있는지 밑에다가 써준다고. 어떤 대지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대지권의 표시라고 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읽어볼게요. 표시번호 1번 대지권의 종류. 뭐라고 돼 있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무슨 말이었죠? 대지를 사용하였어요. 그러면 사용하는데 소유자만 토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세권자가 토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임차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대지권이 소유권이냐,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이것을 써주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의 종류.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 그럼 101호 소유자가 대지권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대지권의 비율을 써준다고. 자, 읽어볼게요. 대지권 표시. 자, 1. 소유권 대지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소유권 대지권. 1. 소유권 대지권. 여러분들 좀 전세나 이렇게 여러분 중개 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중개사분 계시던가? 물어보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안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거지. 자, 1. 소유권 대지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토지가 몇 번지? 29번지. 아까 1년 번호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1년 번호로서 토지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1년 번호로서 뭘 표시한다고? 토지를 표시한다. 그럼 이 앞에 1 이게 아무런 말 의미 없이 그냥 1, 2, 3 번호 매긴 게 아니라고. 토지를 표시한 거라고. 그럼 1 소유권 대지권. 그럼 무슨 뜻? 29번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다. 얼만큼? 지분이 1759분의 47. 이해되시죠? 뜻. 그럼 2번 토지 32번지에 대해서는 역시 뭘 갖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3번 토지에 대해서는 뭘 갖고 있대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표시란에다가 쓰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전체니까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반값 뭐 분양 아파트 반값
아파트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공공택지 분양하면서 반값 분양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대지권이 임차권인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아파트 분양 가격에 건물값도 있고 땅값도 있는 거죠. 아파트 분양 가격에 건물값도 있고 땅값도 같이 받는 거잖아요. 보통 5대5 정도 된다고. 요새 이제 건축비 많이 올라가지고 막 6대4 이렇게도 되는데, 어쨌든 10억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내가 땅값도 같이 분양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분양을 받는데 땅값은 안 내도 되는데, 그럼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안 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무슨 값만 내가 치르고, 건물값, 그 건물은 소유하는데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이 반으로 줄겠죠. 그게 반값 분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반값 분양받으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반값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아파트 등기부에는 여기가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써져 있다고. 무엇이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가 문제예요? 나는 잘 사는데 애들이 받을 게 없어. 나중에 재건축 들어갈 때 남는 게 없죠. 그건 이제 우리 죽는 다음에 얘기긴 한데,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할 때 땅값만 남죠?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때 건물값은 이제 없잖아. 건물값 낡아서 없고 주로 뭐 가지고? 땅값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조합원이 되는 건데, 재건축할 때 아파트 건물만 있으면 나중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땅에 대한 소유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 사는 동안만 싸게 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게 이제 반값. 그러니까 어쨌든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꼭 소유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는데, 그럼 이제 시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자, 일단 다시 얘기해 볼까요? 구분 건물 등기부에다가요, 대지권의 표시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X였다고. 이 기출 문제였다고.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 보이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무엇은?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 표제부에 기록한다. 전유분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지,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죠. 문제 유형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식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다시 한번 봅니다. 아파트 등기록은 표제부가 두 종류예요. 아파트 등기 표제부가 두 종류. 일단 전체 건물은 뭐라고 표현하고, 일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분의 표제부가 있고,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체 일동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 있는지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토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 101호에다가는 101호 표시해야 되겠죠. 전유부분 건물 표시하고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을 표시할 때는 종류도 써요. 대지권을 표시할 때는 종류, 소유권인지 임차권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종류도 쓰고 비율도 쓰고. 옆에 비율 보이세요? 예, 종류도 쓰고 비율도 쓰고. 자, 요게 구분 건물 등기록 양식입니다. 예, 나중에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시험 문제가 있는데요. 예, 답을 보는 건 아니고요. 31회 때 문제인데 답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배운 내용이 많으니까. 자, 지문 중에서 보이는 거. 자, 요거 보이시냐고. 요 글씨가 읽혀지시냐. 자, 등기할 건물이 뭐일 때, 구물인 경우에 자, 끊고, 등기관은 일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분 등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기록을 기록해야 한다. 들리세요? 자, 표제부인데 이건 어디 표제부고? 일동 건물. 자꾸 익히셔야 되는 게 일동 건물 등기록의 표제부고, 요 표제부는 전유분의, 다른 거 보이시냐고. 예, 그럼 일동 건물 표제부에다가는 소재 지번 써요? 아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썼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쓰냐고. 현대아파트 건물 명칭
칭 쓰고 가동 썼냐고요. 가동 이걸 쓰고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 표제부에다가 일동검을 표제부에다가 그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전유부분 건물 번호 쓰죠. 101호라고 썼냐고. 가동에 101호인지 505호인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01호, 505호 이것도 건물 번호예요. 되셨나? 그거는 전유분 건물의 건물 번호.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건 맞는 말이 된다고. 맞는 말. 이게 틀리게 낸 적도 있었어. 틀리게 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를 틀리게 냈냐면 전유분 표제부에 소재, 집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해되셨나?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시면 어디 표제부에는 전유분 표제부에는 요거 보이세요? 뭐만 나와요? 건물, 번호,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재, 집원, 건물 명칭 다 쓰는데 101호 표제부에다가 서초동, 강남구 대치동 이거 다시 쓸 필요는 없잖아요. 101호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 101호는 어디에 101호예요? 여기 현대아파트 가동의 101호니까 앞에서 이미 다 썼으니까 여기서 다시 소재, 집원, 건물 명칭을 쓸 필요는 없고 바로 뭐 나오면 돼? 건물 번호 나오면 된다. 되셨죠? 예,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자, 나머지는 자, 요 4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 문제에서 4번. 네. 건물 번호를 기록하자. 천천히 건물 번호를 기록하자. 한번 음미해 보시고. 응? 기록 안 하지. 뭔데요? 건물 번호. 건물 번호는 언제 나오는 거? 여러 개. 근데 한 같은 집원에 한 개의 건물만 있다니까? 그럼 건물 번호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건물 번호는 언제 나오는 거다? 여러 개의 건물. 집원 하나에 건물 하나밖에 없으면 건물 번호는 나오지 않는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 자, 5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판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 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 등기 능력이 무슨 뜻이었죠? 등기상,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판매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판매 특약도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을. 판매 특약은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 되셨죠? 예, 등기 능력이라고. 등기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등기할 수 없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 그 내용을 안 배우셨으니까 답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3장 절자총을 좀 쳤다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예.